불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빨리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우산을 들고 있어 갖고 손을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제대로 들 수 있는 시간이, 안정적으로 들 수 있는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아주 잽싸게 빨리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그 결정적 계기 두 가지가 뭐냐면은, 제가 미국에 깡시골로 교환학생을 간 거랑, 그게 이제 결정적 계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기 가서 아주 훌륭한 후배, 선배가 아니고 후배를 만난 거예요. 먼저 성대에서 그 깡시골로 간 후배를 만나서, 제가 이 시리즈는 이제 산발적으로 팟캐스트에서 얘기해 드렸었는데, 오늘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친구는 이제 저보다 한 학기 먼저 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다 행운이에요. 행운. 기계과인데 전작가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행운이라니까요. 행운.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 친구를 또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친해졌는데, 그 친구는 이번 학기부터 조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리지? 영어로 수업 쫓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조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충격이었어요. 충격. 그러니까 저는 생각도 못 해본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교환학생 가면서 목표가 뭐였냐? 그래, 제발 뭐 낙제만 하지 말자, 성적만 잘 받아도 성공이다. 그런데 이 친구는 거기서 조교를 하고 있고 돈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 저는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생각을. 나도 조교해야지. 그래서 제 생각을 깨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조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조교를 하려면 돈을 받아야 돼 갖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인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미국 뭐 주민등록증 같은 거, 아무튼 저는 그걸 못 받아서 조교를 못 했고, 조교를 주는 교수님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는 첫 학기에 그 과에서 1등을 해갖고 2학기 때 맞은 거고, 저는 가자마자 또 욕심이 뭘 하려고 그랬는데 당연히 아무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제가 뭐라도 하니까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그럼 난 연구라도 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 가고 싶은 연구실이 있었는데, 시노미 시스템 쪽으로, 저는 그쪽으로 수업을 좀 더 많이 들었었고, 전작가에서. 근데 거기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문 두드리다 보니까 받아주는 데가 중국인 교수님, 그러니까 거의 영어를 잘 못하시는 중국인 교수님 랩에 들어가서 반도체 쪽을 생뚱맞게 연구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연구하기 전에 반도체 관련 과목 들은 게 한 과목인가 두 과목일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없는데 그냥 가서 노가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워낙 또 열심히 하니까 교수님이 경부경과 나온 거 보고 논문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제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 피규어만 개발세발 그려놓고, 이게 영어인지, 이게 무슨 진짜, 이게 무슨 구글 그때 번역기 한창 바보 같을 때 그게 구글 번역인지 뭐 그렇게 해서 써니까 교수님이 다 이제 수정을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1저자, 교수님이 이제 교신 저자 해갖고 논문을 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제가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가 환경 설정이에요. 제가 아까 뭘 강조했죠? 깡시골로 갔다니까요. 깡시골. 제가 깡시골로 안 갔으면은 노느라고 엄청 정신 없었을 거예요. 막 여기저기 놀러, 뉴욕 시티였으면은 또 거기서 한국 사람들 만나고 소주 마시고 노느라고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근데 깡시골이라서 할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 공부랑 연구 빼고는 밤에는 무서워. 진짜. 거기는 문 열면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스컹크 나와서, 스컹크 긴장하면 방귀 끼거든요. 그 스컹크가 방귀 껴서 차에다 끼면은 그게 뭐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그 냄새를 지울 수도 없어. 공업사 가고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스컹크를 제일 경계해야 되는 곳이어갖고, 실제로 제 또 다른 교환학생 친구는 그 차 타고 가다가 노루를 쳐갖고 그 운전석 쪽 차가 찌그러져 갖고 내릴 때 조수석으로 내리고 조수석으로 타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동물도 많고 완전 깡시골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환경 설정 플러스 운이었어요. 환경 설정 플러스 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제가 만난 사람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다양한 얘기를 계속 조잘조잘 떠드는 이유가, 어떤 분은 이런 얘기에 공감을 할 거고 저런 분은 저런 얘기에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의 바운더리를 팍 깨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교환학생 갔을 때 목표가 뭐였다고요? 저는 단순히 그거였어요. 성적이라도 제발 잘 받자. 근데 뭐예요? 교환학생 나오면서 1저자 논문이랑 2저자 논문을 서밋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박사를 얼떨결에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반도체 관심도 없었어요. 진짜 반도체 한 과목 들었었다니까, 두 과목인가. 그래서 연구하고
복학해서 부랴부랴 반도체 공부하고 이제 박사하면서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죠. 이제 벌써 팔이 많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바꿔야겠다. 팔 아파. 잠깐. 이제 좀 낫다. 이제 또 더 할 수 있겠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어떤 우연함에 대한 연결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인공지능 얘기를 듣고 나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회사 차리고 지금 어느 날 보니까 스피치 투 텍스트는 우리도 상당 수준으로 저희도 인공지능 기술이 있고 저희가 인공지능 베이스로 IT 솔루션을 납품을 해서 이미 매출을 올렸어요. 제가 여러분 3년 전에 고 작가님이랑 팟캐스트 할 때 여러분 저희가 인공지능 회사를 해서 매출을 일으킬 겁니다. 이런 소리 한 거 들으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고 작가님이 4차 산업 얘기 이제 관련 책 싹 읽은 다음에 영준아 큰일 났다. 이거 우리 공부 안 하면 인생 망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뒤지게 공부하기 시작했다니까요. 뒤지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연함. 어떤 기회에 우연하게 맞닥뜨리면서 생각이 확장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일단은 기회랑 마주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기회랑 마주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졸꾸를 해야 되는데 그 졸꾸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졸꾸를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하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환경 설정부터 해야 돼요. 저는 그 깡시골로 간 게 불운인 줄 알았는데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던 거예요. 인생 최고의 행운. 진짜. 그 다음은 뭐죠? 저는 미국으로 원서를 내고 결국 싱가포르로 갔죠. 왜? 싱가포르를 가서 싱가포르 국립대를 보니까 장비도 너무 좋고 근데 공부 환경도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을 파악하고 온 거예요. 다른 데 가면은 막 뭐 이거 돈 어쩌고 저쩌고 이거 RA 끊기면 죽고 TA 끊기면 죽는다는데 여기는 교수님이 성적만 안 끊기면은 4년 내내 장학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개땡큐인데? 그러면서 저는 환경 설정을 완벽하게 해놓고 장비가 많으니까 내가 바보만 아니면은 논문은 무조건 나오겠구나. 내가 네이처 사이언스는 아니어도 논문은 무조건 나오겠구나 해갖고 제가 여기 올 때 다 왔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박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를 받은 거는 제 의지가 관여한 부분은 한 20%밖에 없어요. 80이 운입니다. 운.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 에피소드 저 에피소드 반복되는 에피소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누군가의 생각의 바운더리를 팍 깰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깨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분들이 깨진다고 믿고 있고 깬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졸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의지보다 강력한 거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시스템만 제대로 설정을 하면은 그 시스템이라는 게 막 기계적 시스템이라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나, 내가 어떤 걸 보고 있나,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고 있나, 내가 어떤 책을 보고 있나,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나,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의 시스템이에요. 유기적 시스템입니다. 네? 그 독서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면은 그 자체로 어때요?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 들어가면은 기분이 좋아. 성취감도 올라.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전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독서하면 어떻게 돼요? 똑똑해져. 그러면서 네트워킹도 돼.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힘들고 안 된다고 주저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좌절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졸구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응원하고 있고 제가 저 같은 모자란 인간도 박사까지 받고 회사도 하고 돈도 뭐 잘 벌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 달리기도 하면 항상 꼴찌였고 저는 뭐 공부는 열심히는 했지만 고 작가님은 여러분 저는 전교 1등 근처도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고 작가님은 사실 전교 1등 몇 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이 공부 머리가 있어요. 공부 머리가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의식적 노력이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뭔지 아시죠? 게임도 전 세계 2등까지 하려면 얼마나 의식적 노력을 하셨겠어요. 그냥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방법론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되게 똑똑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고 작가님 같은 이제 스승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스케일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서 예를 들어 뭐 100억 벌 수 있었으면은 고 작가님 만나서 스케일업을 2배를 했기 때문에 1조 벌 수 있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친구로서, 형으로서, 오빠로서, 뭐 동생으로서, 뭐 아우로서, 선생님으로서, 뭐 멘토로서, 코치로서
여러분의 어떤 뭔가 관계, 여러분과 어떤 느슨한 유대의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인생을 스케일업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저는 오늘 강연을 들으러 아침부터 일찍 나왔습니다. 강연 듣고 또 만약에 또 좋은 얘기 들으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